이번에는 우리 자본에 대해서 봅시다. 자본. 일단 자본은 어,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걸 자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는 표현도 써요. 순자산이라는 표현도 써요. 자, 그럼 이 자본은 우리가 납입 자본과 손익 자본으로 이제 둘로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납입 자본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 받아서 우리 회사에 돈이 된 거예요. 납입 자본은. 그리고 손익 자본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남겨서 우리 회사 돈이 된 자본을 손익 자본이라고 해요. 그럼 이 납입 자본의 분류로는 자본금이라는 분류가 있고, 자본잉여금이라는 분류가 있고, 자본조정이라는 분류가 있고, 손익자본에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라는 분류와 이익잉여금이라는 분류,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나눠서 쓰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인 분류인데, 이걸 제가 3개, 2개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자본금은 우리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둘로 나눠져요. 두 가지의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보통주 자본금, 주식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건, 보통주 자본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럼 얘는 우리 청구권도 있고 의결권도 있는 주식을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하고, 우선주 자본금은 의결권은 없고 청구권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반에는 주식 하시는 분이 뭐 없으신 것 같았는데, 아마 뭐 주식을 한 적이 있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은 아마 뭐 삼성전자만 봐도 주식이 일반적인 주식 가격이 있는데 우선주라고 해서 싼 주식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우선주 자본금이에요. 근데 개미 투자자한테는 우선주 자본금은 별로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청구권이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서 우리 주주들이 배당 안 하기로 의결해서 2, 3년만 있으면 깔아앉아 버리는 게 이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커요. 작은 회사는. 자, 그럼 지금 제가 쓴 거는, 얘네들은 제가 대괄호 쓰는 건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계정 과목인데, 근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하고 전산세무회계하고 AT 자격 시험에서는 이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걸, 이 보통주를 생략을 해서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근데 또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다른 시험에서는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쓰는데, 근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그리고 회계사의 AT 시험에서는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앞에 보통주는 생략을 해서. 그래서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보통주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선주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이제 예를 들면서 보면,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자, 증자라는 글자예요. 자, 증자라는 말은 뭐냐면 얘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자를 행하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다, 주식을 발행하다는 다 같은 말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다라고도 하고 증자를 행하다라고도 하는데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라는 말은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을 봤을 때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죠. 그럼 자본금 계정 과목은 대변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다라고 하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는 게 기본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변에.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자, 1000주를 발행한다라고 볼게요. 자, 1000주를 발행하는데 액면가가 1000원이고 이번에는 시가가 똑같이 1000원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일은 일상생활에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주식을 발행할 때는 무조건 액면가를 써요. 자,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이 단 2개 있는데 회계에서는 그게 사채하고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이에요. 딱 이 두 계정 과목만 우리는 액면가를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다라고 하면 우린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내서 얘를 10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무조건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이라는 글자를 오늘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앞에 사채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가를 써라 그랬고 이번엔 주식을 발행해도 대변의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내가 돈을 받는데 내가 발행가를 받는데 발행가가 시가가 발행가가 될 거예요. 그럼 둘이가 똑같다면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받으면 이제 우리는 액면 발행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인데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차면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뭔가를 받으면 그걸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별말 아니죠. 뭐 재산적 가치가 있는 흔히 일반적으로 돈 받고 주식 발행해 준 게 유상증자예요. 투자 받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분류 중에서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그렇게 쓸 건데 자,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분류는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돈이다라는 게 잉여금, 돈 남아 도는 거라는 거예요. 자본조정이라는 거 분류는 뭐냐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자본조정으로 다 넣어둘 거예요. 지금 자본잉여금은 얘는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거고 자본조정은 자본 간의 거래 중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 안 되는 계정 과목을 모아둔 것이 자본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금은 계정 과목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그럼 자본잉여금은 자본 간의 거래. 자본 간의 거래는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자본금을 줄이거나 여기 자본에서 이야기하는 계정 과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럼 지금 얘 계정 과목들을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가지고 계정 과목을 좀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증자를 하는데, 자 천주를 발행을 해요. 액면가 1,000원, 그리고 시가 발행가가 주당 1,200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 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을 건데, 나는 주당 1,200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1,000 주면 1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액면가를 초과해서 받게 된 이 돈 20만원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분계를 가지고 보면, 지금 증자를 하는 건 우리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손익거래라는 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팔고 돈 받고 뭐 이런 걸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하는데, 지금 뭔가를 팔고 사고 받는 게 아니고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그러는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에서 얘 이익 받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다음 또 이번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1,000주를 발행하고 액면가가 1,000원인데, 그런데 시가가 시장이 형성된 게 7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1,000원 공 하나 빠졌죠. 자,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식 발행했대.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 그리고 차변에 내가 발행하면서 받은 금액 시가가 70만원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액면가에 미달되는 이 30만원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액면가보다 돈을 작게 받은 거죠. 그럼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 그리고 그럼 우리 자본잉여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얘는 이익 봤다는 거 알겠죠? 얘는 이익 본 거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 손해 본 거지만, 우린 분류해서 손해 본 걸 모아두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금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감자를 볼게요. 그냥 감자를 봤으면 제가 좋아하는 진짜 감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증자를 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시죠? 이 증자라는 건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그럼 이 감자라는 건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하다라고 해요. 소각이라는 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내부는 소각하는 곳 있죠. 그건 불태우는 곳인데 이건 불태우다의 소각 한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소각이라는 이런 행동을 하냐면 주주들한테 배당 안 해주려고. 우리 회사가 돈 주고 주식을 사와서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썼죠. 자본 자리가 대변이니까. 그럼 자본금을 줄여줄 거면 감소시킬 거면 줄여야 되니까 자본 자리의 반대인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를 소각을 하는데 액면가가 1,000원이고 이거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시가가 800원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는 자본금을 감자를 하거나 자, 우리 감자의 키워드가 소각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소각 적혀 있으면 감자로 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소각을 하면 우리는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증자를 하면 대변의 자본금 증가시키려고, 감자를 하면 차변의 자본금.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주식수 1,000주, 액면가 1,000원이면 100만 원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은 분할시키기가 엄청 힘들어요. 혹은 통합시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 액면가는 안 변할 거예요. 그럼 이 액면가를 우리가 금액으로서 통제하기에는 얘가 제일 원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차변 대변을 액면가로 움직이면서 얘 주식수를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0만 원이면 액면가 1,000원짜리면 1,000주겠네라는 걸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감자를 하면서 우리는 돈을 줬는데 시장에 형성된 게 주당 800원이면 80만 원만 줬겠죠. 그래서 80만 원만 주고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감자를 하면서 차익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감자 차익 성격을 보면 이번엔 감자를 하는 것도 얘는 손익거래 사업하면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자본 간의 거래인데 액면가 100만 원 줄이는데 나는 돈 8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죠.
이 20만 원은. 그래서 이 감자 차익 계정 과목은 우리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감자 차익은. 그럼 이번에 전주를 소각하면서 액면 금액이 1,000원인데 이 시가가 1,3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소각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대변에 돈 줄 건데 나는 시가 130만 원을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우리는 감자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감자면서 액면가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감자차손이 발생을 하지 감자 차익은 발생할 일이 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번에 감자차손이 계정 과목 성격을 보면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런 애들은 아니고 얘가 자본금이니까 자 자본금 죄송해요.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아니고 자본잉여금은 자본간에 그래서 이익 봐야 되는데 얘처럼 얘는 이익 본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 다음은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을 취득을 해요. 취득이라는 건 장부에 쓰는 걸 취득이라고 했죠. 자, 우리 기억 한번 해볼게요.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유가증권 중에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 보면 그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겠죠.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못 놀죠. 그럼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 목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다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리고 주식 중에서 위 둘 계정 과목 목적 외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계정 과목을 쓸 건데, 그런데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과거에 발행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산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한마디로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주식 중에 내가 과거에 발행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자본금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자본금은 주식 발행하면서 우리 회사 돈이 늘어난 거고, 자기 주식은 내가 과거에 발행한 그 우리 회사 주식을 칭하는 회계상의 명칭인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 자기 주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상법에서 막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뭔가 신제품 개발을 하는데 오랫동안 그 개발에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겠죠. 그러다 성공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 거니까 우리 회사가 먼저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그리고 신제품 성공한 발표하면 주가 폭등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소각 없애려고 샀는데 오늘 당장 못 없앨 수 있겠죠. 꼭 주식을 사온 날에 바로 소각한다고 우리가 다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소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기 주식이라고 대변에 돈 주고 사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우리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회사는 단기매매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회사 주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계정 과목을 자기 주식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결산 전까지는 자기 주식은 다 없애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얘는 자산이죠. 유가증권은 우리 당좌 자산할 때 했던 자산이에요. 얘도 자산이죠. 얘는 투자 자산도 되고 당좌 자산 되고, 얘도 투자 자산 되고 당좌 자산 되는데, 자기 주식은 회계에서는 그래도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을 우리는 자본으로 분류를 해요. 분계는 보면, 자, 우리가 1000주를 구입을 하는데 액면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사는 주식을 봤는데 봤더니 주식이 우리 회사 주식이다라면 차변에 우리는 얘네들이 아니고 자기 주식이라고 쓸 건데, 이 자기 주식을 우리가 액면가에 살 수 있을까요? 암만 우리 회사 주식이라 그래도 액면가에는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가 풀려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액면가에 파세요 하면 팔 건가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돈을 120만 원을 주면 120만 원 주면 자기 주식은 120만 원이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여기에 자,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 주실 게, 액면가 사용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채와 자본금. 그 외에는 액면가를 쓸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이 단순한 건데 액면가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채와 자본 이 두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 주식을 내가 사와도 내가 돈 준 거 가지고 사와야지. 그죠? 근데 이 자기 주식은 일단 자본금 아니고 자본 간에 거래서 이익 본 건가요? 이게 이익 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기 주식은 여기 자본 조정으로 분류돼요. 그래도 우리 회계에서는 이걸 자본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자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중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본금 이 두 개만 자본금이라 그랬잖아. 계정 과목이. 얘는 자본 간에 그래서 이익 본 건데
우리 회사 주식 들어온 게 우리한테 이익 본 거 아니죠. 돈 남긴 거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우리 회사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얘는 차변에 있는 게 자본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산 자기 주식을 우리가 팔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표현 좀 다르게 할게요. 우리가 120만 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우리가 140만 원에 아이고 숫자 뭐야 이게 14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120만 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이면 장부에 이렇게 12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얘를 팔았으면 우리는 자본이니까 내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줘야지만 얘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다 120만 원 취득원가를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 단기매매 증권 팔 때하고 똑같아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하면 장부에 적혀있던 거 지워졌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 주식도 팔면 장부에 적혀있던 거 지우는 거예요. 자, 지우고 나서 차변에 돈 얼마 받았니? 라고 하는데 자, 얘는 주당 1,400원 죄송해요. 140만 원에 전체를 팔았죠. 그럼 우리 그냥 봐도 20만 원 이익 본 거 알겠죠? 단기매매 증권 팔아서 이익 보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 매도 가는 증권을 만약에 팔았다면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 얘는 자기 주식 팔았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자기 주식을 우리가 팔았는데 그럼 얘 성격 가지고 보면 그래도 자기 주식이 자본이잖아. 우리가 유가증권 사서 팔고 하는 자산을 팔고 돈 남기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자본거래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거래에서 이익을 받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 죄송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데 120만 원 취득한 자기 주식을 90만 원에 처분을 하면 우리는 취득해서 장부에 써뒀던 이 금액을 대변에 써서 120만 원을 지워줄 거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 받은 거를 써줄 건데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기 주식을 판 거니까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 분류 계정 아니고 자본 간의 거래인데 이번엔 손해 본 거 알겠죠? 이익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분류되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얘 반대인 줄 알고. 그죠? 마치 반대같이 오해할 수 있게 딱 좋게 되어 있는데, 근데 자본 조정은 계정 과목이 무수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신주 청약 증거금, 아니면 배당 건설 이자, 아니면 우리 나중에 보게 될 위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처럼 자본 조정은 임시 성격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사라질 것 같으면 5년 동안 정해법으로 균등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이익 본 거는 둬도 되는데 손해 본 거는 다 채워서 없애버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손해 본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이런 계정 과목들도 전부 다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자본 조정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 안 되는 계정 과목들을 모아두는 분류가 자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본금, 자본잉여금 분류 안 되는 게 자본잉여금의 반대말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자본 조정은 무수히 많은 거고, 지금 우리 쓸 때 자본 조정이라 했던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유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차변했으니까 우린 자기 자리 반대했으면 차감 계정이라는 건 알죠. 그럼 지금 자기 주식도 사왔을 때 차변했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쓴 거는, 그리고 얘는 차변에 있는 계정이지만 얘 둘이나 다른 것들은 또 대변 계정이에요. 얘는 차감 계정 성격도 아니에요. 자본은 정말 얘 둘이 아닌 애들 다 모아둔 곳이에요. 자본 간의 거래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한 거 아닌데 투자 받거나 아니면 투자금 돌려주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발생한 거래 중에 얘 둘로 분류하는 게 아닌 걸 다 모아두는 것이 자본 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보면, 자,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는 자, 이 표현하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건데 미실현 보유 손익,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 있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모아두는 것이 우리는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벌었다 손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직 손익계산서 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 건 아니라서. 자, 얘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좀 땡겨 쓸게요. 등 이런 식으로 5개가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하는 거에 대표적인 계정 과목의 특징이 실제로 안 일어난 거니까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자본 계정 과목은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얘는 환산, 뭐 파생 상품 위험 회피, 우리 평가 손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 바꾸면 잘 알아야 될 게, 예,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 아직 우리 매도 가는 증권 사고 파는 건 작업 안 했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분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익잉여금은, 자, 우리 교재 77페이지 쪽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익잉여금은 계정 과목이 이익준비금, 자, 죄송해요. 먼저
얘도 분류가 법정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요. 법정 적립금이라는 얘는 개정과목 아닌 분류예요. 얘는 상법이 정하는 우리 적립금인데 이 개정과목으로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과목이 있어요. 이 개정과목으로 조금 땡겨 쓸게요. 자, 얘가 개정과목인데, 자, 얘는 상법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최소 10%, 10분의 1 적립하라는 상법의 기준이 있어서 적립하는 개정 과목으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다 익히셔야 돼요. 법정 적립금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해서 할 때 금전 배당이 현금 배당이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최소 적립해야 돼요. 최소. 더 많이 적립하는 건 상관없고. 자, 그럼 기타 법정 적립금은 이런 분류가 있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법 외 법에서 정하는 적립금이에요. 뭐 조특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자, 임의적립금은 정말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임의적립금은 우리가 따로 외울 게 아니고 회사가 얼마를 모으기랑 주주총회하면서 우리 회사가 공장이 필요하거나 사옥이 필요하거나 공장 건물을 더 지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아둘게요. 그러면 사업 확장 적립금이다. 우리가 빚이 있으니까 빚 갚기 위해서 돈 모아둡시다. 감채 적립금이다. 이런 것처럼 임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 모아둡시다라고 해서 모아두는 돈이 임의적립금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 분류되는 건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할 거예요. 이 2월 이익잉여금 얘가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정확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실시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저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본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들을 지금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더 설명드리면 시간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내일은 저하고 같이 우리 이제 자본 여기에서 서로 우선 상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주식 발행했을 때 감자했을 때의 자본의 우선 상계라는 거 하고, 그리고 주식 발행하고 우리가 결의일날 주주총회하고 배당하는 거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 이제 힘든 시기 거의 끝나가요. 이제 수익 개정 과목하고 비용 개정 과목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분계를 하면서 분계 연습하면서 더 새로운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내일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쓸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컴퓨터 해봐야 내일은 스마트 A를 다룰 거예요. 우리 책 있는 거. 그리고 스마트 A 우리 이 책 가지고 하는 분계가 다 끝나면 제가 그 파일 드린 것 있죠? 거기에 있는 것 가지고 분계 연습을 좀 또 더 많이 할 거니까 우리 그렇게 순서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